작 전 한양대 석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 패널들하고 얘기하다가 정정섭 행자부 장관의 이 건배사 관련 논란을 잠깐 짚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덕담 차원의 건배사였다 그러는데, 뭐 덕담, 건배사야 다 덕담하는 거지만 이 총선 필승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게 적절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 양반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 걸로 보이는데, 공무원이라면 그렇죠. 예.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선거 관리하는 주무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건데. 예. 근데 아까 좀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사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 새천년 민주당 깨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정당을 지원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과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비교는 적절치는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정종섭 장관의 발언은 그것도 정말 그거는 그것도 상당히 적절치 않죠. 과연 그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밀려나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그럼 또 장관 뽑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정부로서도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긴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당장 뭐 국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로 내내 고생 좀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걸겠죠. 그나저나 말이죠. 조금 전에 아이고 뭐 정정섭 장관이 뭐 출마 생각이 있나, 안 그러고서야 그렇게 선거 주무장관으로 헌법학자인데 더구나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장관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취지로 2차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뭐 불출마한다는 사람도 없고 당으로 돌아가서 선거 준비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네요. 전에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일 좋은 게 국회의원하고 장관 겸직하는 거. 둘째가 국회의원, 셋째가 장관, 넷째가 수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과 장관 둘 중에 하나 가지라고 그러면 국회의원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이 정치 생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국회의원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고 장관은 수명이 유한하고 뭐 그렇죠. 그런 저런 우리 정치 환경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겸직하는 게 뭐 제일 좋다고 그러셨지만 겸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자꾸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분들은 선택을 한 거죠. 단지 시기 문제죠. 시기 문제겠죠. 돌아는 오는데 최대한 돌아가겠죠. 최대한 늦춰서 누릴 만큼 누리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처음에 사실은 안 갔어야죠. 이런 거면 그때 장관들 임명할 때 이분들은 다 금년 내년 1월 되면 다 그만둬야 될 유한한 장관이다라는 얘기들을 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은 장관들 그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낙마들도 여러 번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선택을 한 건데요. 우리 정치 환경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뭐 기왕에 그렇다면 좀 조용히 일만 좀 잘하다가 돌아오면 좋겠는데 뭐 자꾸 이런저런 논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들은 계속 레이더 스크린에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보여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 교수님 모시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임기 반환점을 돈 후반기 국정 운영과 관련된 대통령의 어떤 자세 뭐 이런 대목이거든요. 우선 이번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다르다가 극적으로 타결했는데 그 타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면을 주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줬죠. 확실하게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너무 서둘렀다.
네, 좀 침착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더 많은 네. 걸 얻어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지난 일요일 날 저보고 오늘 아침에 어느 TV에서 나오라 그래서 좀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냥 그 북한에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튼 그래서 섭섭한 점이 많죠.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다.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북한의 그 소위 준전시 상태라는 것이 네.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준전시 준비되어 있는지 상태로 견뎌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회담하자고 4시가 네. 마지막 시간이고 5시가 마지노선이고 4시에 회담하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죠,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입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월요일 날 좀 하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시간을 정했는데 이 시간 안 오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밀당을 해도 그렇죠. 됐는데 당연하죠. 네, 근데 너무 좀 성급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22일 날 중국에서 외교부에서 5명이 청와대 다녀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사실은 확인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걸 본다면은 중국이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한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네, 배짱도 부려가면서 예.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네. 그거는 이번 협상의 흠집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좀 아쉬움을 말씀하시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궁지에 몰린 지금 중국 얘기까지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네.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저쪽이 어쨌든 대화를 하자고 이 막판에 벼랑 끝에 나섰기 때문에 그 제안을 이틀이나 3일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지만요.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박근혜 만약에 중국에서 외교 사절이 다녀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밀당을 좀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담이 타결이 안 되고 10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또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후 3시에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쯤 되면 이제 알 만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그거는 이제 한 2, 3일 정도라도 2, 3일 정도라도 좀 더 생각도 해보자. 이게 나이가 70이 된 노인네들이 이게 밤새고 회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좀 쉬어야 되겠다. 좀 그런 여유를 부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이제 북한군의 준전시 상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체크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못 봤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연합 작전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어떤 안보 의지라 그럴까? 또 이것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고, 중국이 보여주는 태도도 보면 이번에요. 중국이 확실히 변했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언론을 봐서 제가 들은 생각은 중국이 김정은이한테 최후 통첩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코너에 몰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나쁜데요. 남북한 대결 구도로 들어가면 중국 경제는 정말 핵폭탄 맞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이제 여섯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3일 날 전승절 참석하고
사실은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더구나 이번 상황을 겪고 나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네. 심도 있는 논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뭐 발표는 안 될지 모르지만 네. 말이죠. 네. 그렇게들 전망하는데요. 네. 그러겠죠. 이번에 이제 특히 이번 남북한 그 대결 구도에서 예.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거는 뭐 네.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으로서 남은 숙제나 한중일 관계에서 이 중국과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공동 노선을 펴자라든지 공동 노선을 펴자라든지 뭐 어떤 그런 합의점을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네. 공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개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네.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 문제를 타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예. 앞으로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공조하자 네. 뭐 이런 얘기 오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 아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커다랗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일본 언론이 뭐 벌써 네. 이거 뭐 조금 자꾸 뭐 자꾸 이제 이거 훼손하려고 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조금 이거 두 나라가 무슨 얘기하나 네.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네. 신경은 쓰이겠어요. 그런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제 다른 예를 보면요, 네.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거는 정말 그런 동맹이 없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영국이 중국이 이끌어가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뱅크의 예. 투자은행에 제일 먼저 AIIB. 네, 예. AIIB에 제일 먼저 참여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 할 때 미국한테 야 우리 이거 간다 그랬겠어요? 그냥 가는 그러니까,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믿고 가는 거예요. 서로 예.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네. 미국으로서 영국이 가도 우리 배신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도 네. 나는 미국과 전혀 문제 없고 미국도 나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안 해.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기로 한 것이 진짜 아닐까. 믿으면 어설프게 해명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사실 미국에서 다 보이거든요. 지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저런 관계를 예.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은 그거는 둘이 서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결정을 한 그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뢰 관계가 신뢰 전제가 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또 10월달에 네. 오바마 대통령을 또 만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때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그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참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새롭게 인식한 게 이 신세대 2030 세대의 이 안보 의식입니다. 뭐 조사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말이죠.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요. 예. 이게 6.29를 전후로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6.29 전 세대는 군부 독재를 악의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이 북한보다는 이 군부의 그 독재 그게 더 눈에 띈 거죠. 87년 6월 민주항쟁 전과 후. 네. 그래서 그 세대 지금 뭐 30, 40 된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죠. 예. 머리에 뇌리에 박힌 거예요. 486 세대들도 바로 그런 거죠? 세대죠. 예. 그런데 6.29 이후에는 6.29 이후 세대는 북한을 악의 세력으로 보고 자란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지금 20세들이 연평해전 봤죠. 북핵 무기 실험 봤죠. 박광석 씨 뭐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김정은 폭정 이런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이 악의 세력이구나. 이런 시각이 박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 40대 사람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 것과 지금 20대의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 20대들은
북한을 악의 세력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은 이런 것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 이건 이 선거를 하는 정당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굉장히 말조심해야 되죠. 뭐 524 조치 함부로 풀자 말 못할 거예요. 네. 아니, 문재인 대표는 조건 없이 이거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거 좀 해제하는 거를 검토하자 이러고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문재인 대표는 지금 막 사실 뭐 광폭 행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정부를 밀어주고 이 대북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막 정부를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랬는데 오늘 또 부대변이라는 사람이 뭐 김정은이 존경한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저게 뭐야? 광폭 행보한다면서 524 풀어주자 그러고 김정은이 존경한다 그러고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앞뒤가 틀리잖아. 네, 저 사람들 속내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폭적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이걸 이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 와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뭐 특별한 행사를 한 건 아니고 네. 그 새누리당의 의원 연찬의 직후에 청와대에서 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오찬을 하면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이 4대 개혁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정 운영, 하반기 국정 운영도 좀 아주 힘있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고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4대 개혁의 전체를 한다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기보다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대통령은 그 중에 4대 개혁 중에서 노동개혁을 일단 뽑아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동개혁에 올인해야 되겠죠. 올인해야 되고 이거는 야당의 협조를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느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거는 채찍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당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야당한테 어떤 걸 주고 받아내냐는 것도 있겠고. 근데 첫 단추, 이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이거 한국노총이 노사정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일단 굴러는 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노사정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본다면은 노사정으로서 여기에서 방관자가 돼버리면은 완전히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참여하긴 한 것 같은데요. 아마 한국노총 또는 노 측을 하는 거는 거의 야당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사정의 합의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야당을 어떻게 끌고 들어가느냐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참 어려워. 내가 그걸 알면은 내가 뭐 한다고 그럴 텐데.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채찍밖에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채찍을 두면 되나요? 아니, 전에 레간이나 또 마가렛 대처는 채찍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강권을 해야죠. 역시 국민 여론과 대의 명분. 그게 이제 그게 준비 과정이죠. 그 말씀은 제가 할 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정말 그 명분을
예.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명분 쌓아가고 이게 아마 이번 그 국회에서 네. 마지막으로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과 예. 이것을 가지고 이 국민 네. 여론을 그렇죠. 뭐 결국 대통령이 가진 채찍이라는 건 국민 예. 여론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국민 여론과 대명분을 든든하고 단단하게 쌓아나가는 과정이 네. 사실은 그게 대통령이 전략이죠. 야당과도 만납시다. 네. 시민단체와도 전략이죠. 만납시다. 네. 네.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 풉시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과정. 그게 이제 순서로는 국민들한테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노조도 만나고 네. 야당도 만나고 네. 또 뭐 시민단체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단 맞고 욕먹는 모습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민 네. 여러분이 채찍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네. 되는 그런 어떤 사실은 그 필요하겠죠. 과정에서 타협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명분을 쌓아서 그렇죠. 그게 결국은 전략이죠. 그래서 네. 전략을 썼는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뭐 거의 스마트한 사람들 많으니까요.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